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니온게이자의 BOJ 7월 혹은 10월 금리 추가 인상 관측.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현지 시간 20일 BOJ가 7월이나 혹은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10월 인상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에다 가조 BOJ 총재는 완화적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경제 물가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금융 정책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둔 바 있습니다. 5개월여 만에 B2 19조 원 넘어 국내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B2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 2,99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해 초 17조 5,370억 원에서 3개월여 만에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거금 12조 몰린 삼현, 코스닥 대비 따따블 도전장.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 삼현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요. 1.23% 상승하면서 2,700선 넘어서며 2,723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닥은 0.76% 상승하면서 900선 바짝 다가섰습니다. 898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72,000원에서 74,000원 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제 화려한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5% 넘는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어제 주주총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반도체에 힘을 싣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가 크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게 되면서 전부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의 색이 좀 묻어있는 반도체 소부장 힘들도 함께 좀 받아갔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2.9%, 3%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잠시 쉬어가다 오늘 장은 3%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선 넘어서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삼성 SDI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상승 마감했지만 기아는 배당락일의 여파가 여전히 좀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동일하게 상승불 켜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2.2%, 기아가 2.5% 정도 탄력 있게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60만 원 선 겨우 지지하면서 어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1% 정도 상승하면서 61만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각계전투 모양을 보였습니다. HLB와 셀트리온 제약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만 어제 알테오제는 6% 정도 밀렸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HLB,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불 켰지만 알테오제는 0.31% 정도 하락하면서 20만 원 하회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나마 엔캠은 4%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도 3%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삼성의 로봇 M&A 가능성을 보면서 주주총회 좀 진행 도중에는 계속해서 상승불을 켰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1.0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은 기분 좋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담아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하기 전에 담아보면 좋을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은 실적이 24년도에 좀 좋아지는 종목들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선 제가 좀 전에 실적 상향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삼성전기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광학솔루션, 그러니까 카메라가 잘 나가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LCC, 가전제품이 잘 나가느냐, 이 전방산업에 대한 영향을 두 가지 받는 카메라 쪽과 MLCC 쪽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이 갤럭시 S24가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그러면 카메라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졌다. 당연히 카메라의 이 화소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 삼성 전기에 대한 이 렌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MLCC는 AI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초소형 고용량의 이 MLCC 채택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 전기에 대한 MLCC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 전기 24년도 1분기부터 이 계속적으로 25년도까지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센티 펀더콘에서도 했습니다만 삼성전기 분위기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에 완성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사실 OEM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유는 이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회사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럼 화장품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이런 한국콜마와 같은 대형 OEM 업체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사실 비슷한 시각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우선 좀 전에 삼성전기처럼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공장이 부족할 정도로 캐파가 부족할 정도로 생산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자회사에 대한 공장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캐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매출은 23년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고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는 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의 매출도 신규 거래선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액까지도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도 뭐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24년도 증가한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21일 목요일 우리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는 FOMC를 앞둔 긴장감 속에서 삼성전자가 빛을 내주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금융지주사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에 탄력을 줬습니다. 코스닥은 900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뉴스가 부재하면서 테마주와 종목 장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예상 체결지수는 모두 다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상 체결지수와 동일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좀 더 탄력 있게 갑니다. 1.5% 정도 상승하면서 2731선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상승하면서 드디어 900선 터치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5% 정도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향, 이렇게 삼성의 색이 좀 묻어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함께 관심을 받았고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2.5% 정도 상승하면서 4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리콘2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간 외 시간에 급등 탑
1위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세포라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부를 켰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1.4% 정도 밀리면서 장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화페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카이스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해액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첨가제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화페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1.0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 제네시스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서 주총이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AI 가속기 마하1이 공개가 됐습니다. GPU와 메모리 반도체 병목 현상을 8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HBM 없이도 저전력 메모리만으로도 AI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초에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함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출발은 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새내기주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상단을 초과를 했고요. 일반 청약에 있어서도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일단 장 초반은 118% 정도 상승하면서 65,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지나고 지금 3분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이어서 보는데 1위, 3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네요. 삼성전자 어제 5% 중반, 오늘 것까지 하면은 거의 이틀 만에 8%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어제는 오히려 밀렸었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4%가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가지고도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말이죠. SK하이닉스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1위입니다. 자, HLB도 1%대 강세. 그러나 뭐 그 다른 반도체 주주보다는 약하죠. 신성, 델타텍 다시 돌아온 초전도체 이슈들 오늘 몰고 가면서 다시 2%대, 에코프로비엠도 장초반에 2%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분위기를 지금 장초반에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오늘 뭐 선물해서 1,000 계약 정도 이렇게 좀 사 들어오고 코스피에서 1,261억 순매수 들어가죠. 그러나 코스닥 쪽에서는 204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를 차별화해서 지금 달리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211억 보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20억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4.9%, 2.5% 올라가는 거에 차이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위, 4위는 프로그램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현대차 2%, 어제 뭐 기아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계속 밀려내려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조금 분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네요. 49억, 26억 올라오면서 1.7%, 1.1%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 5위권까지 코스닥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빨간 모습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현대차가 3위네요. 73억 들어오고 삼성물산도 최근에 고점에서는 좀 많이 내려왔죠. 오늘 프로그램을 47억 정도 들어오면서 1.8% 힘을 좀 내보고 있고요. 현대차와 더불어 기아 계속적으로 오늘은 프로그램이 순매수입니다. 자, 코스닥 쪽 프로그램 순매수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순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순으로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에 형성되면서 코스닥은 1.2%, 코스피는 1.4%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LG화학은 3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1.25% 상승에 그치고 있다. 한미 반도체도 어제 조금 강했나요? 오늘 18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나면서 0.8%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 신성 델타테크 오늘 프로그램 매도에도 불구하고 1.7% 강세인 거고 위메이드 어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 최근에 분위기 좋죠. 35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는
에도 불구하고 2.5%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님, 오늘 그 시총 상위로 봤을 때 뭐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 상당히 강한데 특히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분풀이를 하나요? 어제 좀 밀렸던 SK 하이닉스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좀 많이 지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 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죠. 실적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적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컨센서스를 조금 넘느냐 많이 넘느냐 사실 그런 차이점만 있었었는데 예상치가 근데 많이 넘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HBM3 얘기를 또 했죠. HBM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오른 이유가 이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테스트 잘 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이 발언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또 HBM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실적 좋을 거고 HBM 사실 HBM은 D램의 이 부분 집합이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고 신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진율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확장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마이크론이 숫자로 확인시켜줬죠.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 SK 하이닉스가 50% 좀 넘고요. 삼성전자가 40% 좀 안 돼요. 마이크론 한 10% 정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HBM 1등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다가 1번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오르는 만큼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1분기 실적 잘 나옵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1분기 반도체 부분 흑자 전환이고요. 그러면서 연간도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길게 보더라도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24년도는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세입니다만은 이제 같이 관련주들로 여길 수 있는 HBM 후공정 관련해서 말이죠. 한미반도체도 오늘 초반에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HBM이 8단, 12단 간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리고 기술력으로 삼성전자의 강자임을 다시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HBM의 구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전에는 이 웨이퍼라는 둥그런 판이 있죠. 반짝반짝거리는 둥그런 판을 굉장히 작게 자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는데 이게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죠. 반도체 안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판에 있어서 1층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수직으로 위로 이전에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라면 이제는 2층, 3층, 4층짜리 아파트가 되는 이런 구조가 HBM이거든요. 이 HBM 구조를 당연히 삼성전자 빠른 속도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아무리 거래처를 다변화하려고 해도 기술력이 안 따라온다라면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이런 말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이런 벤더들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된 벤더들까지도 좀 관심 깊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딸리는 부분에서는 풍선 효과 때문에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프로그램 매수가 62억, 69억 들어오면서 2%대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 테크 쪽은 올라간다고 쳐도 2차 전지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와 전기차 여기를 봤을 때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올라가죠. 근데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 그리고 그 안에서도 최근에는 뭐 메모리 안에서도 D램과 HBM 이쪽을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뭐 D램의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D램 안에 있는 이 부분 집합인 HBM이 늘어나고 있죠.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전기도 이 HBM에 대한 수요, AI에 대한 수요로 인한 이 MLCC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데, 이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HBM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는데, 전기차로 가면 여기서는 좀 다르죠. 전기차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늘어나는 속도가 시장 기대치를 못 따라가고 있고, 도리어 전기차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지금 하이브리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테슬라가 물론 이제 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이,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전기차 문제점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폭발에 대한 우려감들, 이 위험성에 대한 우려감들 확실히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번 충전해서 더 많이 가야 되겠죠. 500km가 아니라 1000km 정도까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레벨업 시기가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봐야 되는 섹터긴 하지만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전기차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산업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모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가볼게요. 오늘 보면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테크, 2차 전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쪽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런 모습이고, 최근에 삼성물산에서 관련돼서 조금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면서 주가가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 말이죠.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다가 어제, 오늘 뭐 삼성전자 좀 이슈 때문에 조금은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따라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차익신을 하고 나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사실은 반도체와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양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도주였죠. 이 반도체가 있었고요. 주도할 때 반도체와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배당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 쌍두마차로 인해서 양대 기둥으로 시장을 끌고 갔었는데, 좀 전에 제가 풍선 효과를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로 거의 자금 다 쏠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의 종목들 갈 자금이 확실히 좀 부족해졌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배당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는 주주총회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ELS 손실액이 윤곽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거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이 배당주는 성장주가 아니죠. 성장주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데, 배당주는 배당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즌에 영향을 받는 시즌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배당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가 배당주에서 나타나기는 현재로서는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 그렇다고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횡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처럼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시장 여전히 강한 힘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1.4% 정도 상승하면서 어느덧 904선까지 터치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1위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에서 아주 깜짝으로 탁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시장도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조금 기대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미국 증시가 또 훈풍이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FOMC 쪽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3번을 하겠다라는 이제 뭐 소식들로 인해서 어제 이제 테크주들이 미국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물론 엔비디아나 메타 쪽은 지금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뭐 테슬라나 애플 관련주들은 조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엔비디아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보다는 사실상 좀 상승 탄력도가 좀 덜 붙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어제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 관련 AI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좀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평가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중에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섹터 쪽으로도 오히려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현재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반도체 호황기 이후에 결국에 이런 수급들이 바이오 쪽에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현재 시장 상황도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외국인들의 어떠한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3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조선 해운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모라고 하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우려감에 반도체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다른 업종 볼 것도 많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업종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고 돌아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SK스퀘어, 한솔케미칼, 한화투자증권, 신세계인터내셔널, HD현대건설기계, 최근 센티펀드앤드 코너에서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지금 가다 말다 계속해서 뭐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밸류적으로 전혀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반등이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건설기계 쪽은 계속해서 특히 이제 북미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같은 업종인 두산밥켓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2023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북미 중심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런 이제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못 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심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이제 올해 내내 좀 보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밸류 부담이 적은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제가 밸류 프로그램의 그다음 후속으로 건설기계 장비 이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유진테크, 월덱스, 테크윙, KMW, 동진세미캠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볼까요? 네, KMW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W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뭐 5G 관련주 이런 통신 장비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5G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못 가고 있던 이유가 아무래도 뭐 수요 감소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떠한 그런 통신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2G 때도 그랬고요. 뭐 4G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5G 도입 때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항상 상승을 했던 이런 이제 통신사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G 도입 초기 단계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MW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실적이 그렇게 뭐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6G가 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부터 어떤 본격적인 또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덜 올랐을 때 바닥권 구간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AI니 뭐 로봇이니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6G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뭐 단기로도 좋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만 좀 제시를 드린다면 한 17,000원대까지 우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 KMW 항상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데 진짜 늑대가 온 건가요? KMW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페니실린 관련주입니다. 국제약품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가 넘는 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지만 폐렴과 뇌수막염 등 이런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장기 부전과 폐혈성 쇼크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페니실린 관련주가 급부상했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20% 가까운 높은 상승률 보여주면서 7,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이 체외 진단 플랫폼 기업인 수진텍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일본 감염병이라고 불리는 독성 쇼크 증후군의 확산 소식에 진단키트주가 마찬가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텍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신속 항원 키트를 개발하면서 수혜를 입은 바 있는데요. 현재도 7.34%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8,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 삼현인데요. 자동차 모션 컨트롤 제조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 삼현은요, 주요 고객사로 현대차 그룹을 두고 있고요. 이 자동차 부품 외에도 로봇 산업, 또 한화그룹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방산 사업 등을 영위 중입니다. 현재 92%가량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청약 증거 근무로만 12조 3,400억 원이 몰렸다는 소식에 현재 시장에 관심을 강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주가는 57,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죠. 커머스 마이너입니다. 어제자로 이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100억 원가량을 조달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메타플렉스입니다. 현재 7.33%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제 시간외 매매에서 거래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에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링크 제네시스는 지난 2019년에도 AI 신경망 학습 데이터 관련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함께 모아주고 있는 관련주입니다. 현재 21.72%가량 강하게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9,7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HBM 느낌만 있으면 주가들이 아주 급등을 하네요. 자, 잘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우려감들이 좀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화장품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ODM 제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작년부터 이런 좀 초호황기를 계속해서 좀 누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네, 계속해서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이런 이제 매스뷰티에 대한 호황기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화장품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은 최근에는 뭐 이제 인디 브랜드, 특히 이제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수록 이런 매스뷰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이제 ODM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지금 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중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좀 역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2월 달에는 이제 하이난의 또 면세 특구 매출이 전년 대비 한 68%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작년보다는 중국 시장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이런 매크로적으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스맥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사실 작년 4분기 실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역발상으로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신규 고객사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신흥 브랜드들의 어떤 수주 증가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ODM 기업들은 이제 수주가 매출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고객사가 많아져야지 당연히 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또 캐파 증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은 1차적으로 한 13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미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코미코 이제 이 종목이 사실 그게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추후에 이제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그 반도체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 있어서 이런 세정이라든지 특수 코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그리고 TSMC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 미세 오염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율이라든지 이제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인 이제 미코세라믹스 중심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지주사로서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는 이제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 미코세라믹스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 구조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정부터 이제 후공정까지 재원이 지금 확보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반도체 장비죠. 이제 세라믹 부품 쪽을 이제 그 미코세라믹스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장이 사실 일본에서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코세라믹스에서는 국내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생산을 한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식각 장비 부품이 ESC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따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ESC 시장 규모가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조 원에서 3조 원대 수준인데 지금 이 미코세라믹스의 경우에 이미 지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도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도 파운드리 쪽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 좀 공격적인 이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고객사로 둔 이런 코미코의 어떠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좀 많이 떠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7만 원대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8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는 코가 2개네요. 코스맥스, 코미코 두 종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흑자 달성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영화에 있어서 IP를 투자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그리고 DP2 등, 그리고 영화에서는 범죄도시 3, 교섭 등 이렇게 IP를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영화관으로는 메가박스를 두고 있어서 영화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이 들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흑자 달성도 함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두고 있는 메가박스와 SLL 중앙도 함께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자회사에 대한 수익성도 함께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메가박스부터 좀 보면 20년 이후에 1,000만 영화가 총 3편이 있습니다. 범죄도시 2, 3, 그리고 서울의 봄인데요. 모두 콘텐츠리 중앙이 투자 배급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범죄도시 4가 지금 개봉을 예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손익이 5대 배급사 중 현재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계속해서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SLL 중앙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고 예전 사명을 보면 JTBC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좀 많이 끌었던 부부의 세계나 재벌집 막내 아들, 스카이캐슬 이런 작품들이 SLL 중앙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방영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 이무생, 이보영 씨의 하이드 역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스포츠 용품이나 신발을 주로 다루는 ODM 회사인데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주로 공장을 좀 건설한 후에 아디다스 스포츠화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가동률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94에서 95%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가동을 좀 멈췄던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재가동을 위해서는 초기에 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재고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대표 고객사로 아디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아시겠지만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800억 원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매출처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23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6%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YOY로 75%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23년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아디다스의 재고가 좀 악성 재고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지금은 재고 감소가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서 바이, 목표가는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앞서서 지금사 시간에서도 잠시 살펴봤던 종목이죠. 일단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마트폰 위주로 해서 매출이 좀 나왔었는데요. 요즘 전자제품들이 워낙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MLCC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는 채택 용량을 MLCC 부분에 있어서 늘리기도 했고요. 전장용 수요,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국내외 주요 부품사들이 아직까지는 개선의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다만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 그래서 매수 목표가 18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컴포넌트, 모듈, 기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 제품으로 보자면 MLCC고요. 현재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을 찾는다면 무라타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이 좀 멈추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잠시 수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MLCC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MLCC를 보통 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좀 큰 댐으로 본다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나머지 MLCC를 좀 작은 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판 안에 이렇게 작은 MLCC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사진상 봤을 때 이 쌀알 하나보다도 훨씬 더 작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 위에 올려도 굉장히 많은 크기의 많은 수의 MLCC가 올려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를 MLCC로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수치로 따져봤을 때 스마트폰에는 MLCC가 1000개 정도 필요하고요. 전기차에는 13,000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15,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성능이 조금씩 높아질수록 MLCC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성능 제품일수록 안정적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MLCC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장용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승객에 대한 안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MLCC에 대한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MLCC 매출 중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약 40에서 50% 정도가 됐는데요. 2025년이 된다면 한 30% 정도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루트로 현재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전기차를 다루고 있는 전장용 MLCC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YOY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하이엔드 MLCC가 출시가 되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고객사 플래그십 출시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고객사들마다 대표하고 있는 주력 제품들이 있죠. 이 주력 제품들이 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함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회복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주요 부품사들이 아직 개선의 조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빠르면 2분기 말에서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잘 지켜서 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8만 2천 원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발 훈풍의 코스피 코스닥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삼성전기, 한국콜마 언급됐습니다. 따라가 말아에서는 코스맥스, 코미코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